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마지기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작아요.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자가 건강관리 사용 설명서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 오늘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몸이 아플 때 건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단 1%도 갖지 않는다. 건강요정 대한민국 177호 전문 한의사 유창길 한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네. 또 명언 건강 패러디 시죠. 또 이렇게 오늘 순서는 또 그렇게 열어주셨는데 네. 건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 90%와 네.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 10% 이렇게 해서 100% 외에는 예.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1%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되게 이 명언이 다가왔냐면은 그 어려운 상태의 환자분들을 제가 치료하고 있는데 네.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90%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자신감, 두려움 말고요. 예. 자신감 10%. 그러니까 확신 90%와 나을 수 있다는 자신감 10% 합쳐서 100%가 되신 분들은 네.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뚫고 나오세요. 아. 해내요. 그러니까 불치병이라고 진단받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병을 극복해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 안 낫는 거 아니야? 나 이대로 그대로 병들어서 늙어 가는 거 아닌가? 네. 이거 과연 나을까? 1%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치료 속도가 정말 안 나가요. 그럼 네. 차이가 그렇게 나네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어떤 큰 병이 오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는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 네. 100%로 채우시고 나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조금이라도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걱정을 1%라도 가지면은 낫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건강 회복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왕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면은 확신과 자신감 100%로 채우시고 네네. 불안감이나 공포, 두려움은 1%도 갖지 않아야만 한다는 거죠. 예. 참 이렇게 의지가 얼마나 또 중요한 영향을 네. 미치는지 오늘 또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의 그 명언을 통해서 오늘 시작부터 네. 정말 중요한 걸 또 알아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좀 들어오신 분들이 예. 일부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 구독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한 분 이상씩은 네. 꾸준히 좀 넣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성향 그대로 네네. 꾸역꾸역 조금씩 쌓아가듯이 고행의 길을 가듯이 예. 꾸역꾸역 해야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자, 예. 구독하신 분들은 장수 열차를 타신 겁니다. 저희와 함께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과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겨울에 잘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뇌졸중입니다. 네. 뇌졸중이 발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5가지 전조 증상인데요. 네네. 그 중에서요. 얼굴의 좌우가 비대칭인 사람은 뇌졸중을 조심하자.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뇌졸중. 이게 참 워낙에 이제 올해부터 있던 질병이지만 최근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젊은 분들까지도 이제는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늘어났어요. 뇌졸중이 젊은 층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30대부터 당뇨 혈압이 생기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당뇨병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30대 환자분들 중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네. 당뇨약이나 고혈압약 드신 분들 꽤 많아졌어요. 예. 이게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많았는데 네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 고혈압이 뇌졸중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뇌졸중 발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제가 뇌졸중에 관한 뇌졸중 학회에서 발표된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 대한 뇌졸중 학회에 따르면 한 해 약 10만 5천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뇌졸중으로 20분에 1명씩 사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뇌졸중은 한국인 사망 원인 3위로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8.6%라고 밝혔습니다. 오, 한국인 사망 원인 3위가 뇌졸중입니다. 네, 결코 적지 않은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이나 네. 심장병 뭐 이런 병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많지만은 네. 사망 원인 3위가 뇌졸중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뇌졸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아하. 이와 관련된 이제 기사 내용도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네. 한번 읽어주시죠.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연구팀이 32개국 2만 7천여 명을 뇌졸중 환자와 대조군으로 나눠서 비교 분석한 결과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고혈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고혈압이 가장 문제입니다. 네. 혈압이 높은 분들 그리고 고혈압약을 복용한 분들도 모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일단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하. 그 이유가요. 뇌는 우리 몸에서 이제 혈류가 가장 많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혈압과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부위가 뇌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뿜어져 나오면서 가장 먼저 도달한 부위가 뇌예요. 예. 그러니까 장기 중에서 혈액이 뿜어져 나오면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데가 뇌입니다. 네. 그래서 뇌가 혈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압이 점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점점 고혈압이 40대가 넘어가서 고혈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고혈압을 조절하는 게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뇌졸중이 어떻게 좀 발병을 하는 병인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중풍이라고도 불리는데 아하.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거고요. 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뇌 조직에 혈류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가 괴사되니까 뇌졸중을 일단 발병하면 후유증이 무조건 조금은 남아요. 예. 그러니까 예방이 최선인 거예요. 예방을 하려면은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뇌졸중이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조 증상. 네. 오늘 말씀드린 거고 오늘 말씀드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내가 높다라고 아. 생각하시고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예. 자, 평소에 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 뇌졸중 위험이 높은 분들인데 어떤 증상이 있나요? 최근에요. 예. 그 뇌졸중 5대 증상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아. 라디오에도 요즘에 나오고 그러는데 예. 뇌졸중이 딱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 5가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뒤집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뇌졸중 발병 시에 나타나는 증상 5가지가 네. 발병 전에 평상시에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 평상시에 하나 둘씩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뇌졸중이 발병해야만 나타나는 증상이 5가지인데 네. 그게 그 전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분은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거를 5가지를 뇌졸중 올 수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전조 증상 5가지 어떤 분들에게 나타나는지 하나씩 이제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자, 보니까 뇌졸중 증상 첫 번째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인데요. 주로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보다는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뇌졸중이 오면요. 네. 뇌졸중이 오면 한 중풍이죠. 중풍. 그렇죠. 오른쪽 뇌에 문제가 오면은 왼쪽 네. 팔다리가 마비돼요. 아. 오른쪽 뇌에 문제가 오면 왼쪽 팔다리가 마비돼요. 네. 그래서 머리하고 팔다리 마비된 게 반대쪽으로 교차되는데요. 네. 지금 한쪽 팔다리가 마비된 증상은 뇌졸중이 오면 일단 발생하는데 네. 여기 보면은 힘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중에서요. 몸의 좌우 힘이 편차가 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야구 선수들도 네네. 그 트레이닝 센터, 재활센터에서 좌측 근력하고 우측 근력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는 그 제가 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리가 몸이 좌우가 힘이 좀 55대 45 정도로는 네. 유지가 돼야 돼요. 아, 최소 편차는 좀 그 정도 편차가. 나야 예. 되네요. 근데 6대 4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네. 힘이 한쪽이 내가 유독 약하다. 아하. 몸의 힘이 한쪽이 유독 약하다. 아니면 몸의 힘이 한쪽이 유독 약하면서 한쪽이 유독 근육량이 적고 가늘다. 네네. 이런 분들은 뇌졸중 위험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오면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힘이 없는데 네. 그 전에도. 네, 그 전에도 몸의 한쪽이 뭔가 언밸런스 하면은 네네.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좌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근력을 약한 쪽은 좀 키워주고 그렇군요. 이렇게 두 양측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예. 그게 중풍 예방하는 건데요. 이게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이 뇌졸중은 한 번 오면은
그 순간으로 후유증이 일단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네. 대부분. 네. 그러니까 예방이 최선인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김세원 아나운서님과 저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몸에 힘이 한쪽이 없거나 근육량이 한쪽이 적거나 네. 몸의 좌우가 뭔가 비대칭이면은 뇌졸중 위험이 있다. 네. 예,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좀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뇌졸중 증상 두 번째인데 언어 장애 증상입니다. 말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술 취한 것처럼 발음이 좀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이게 이제 증상인데 예. 이것도 전조 증상이 있나 봐요. 이게요. 네. 이게요. 그 말이 네. 전에는 발음이 잘 되던 어떤 단어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발음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걸 몇 번 네. 경험해가지고 깜짝 놀라곤 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잘 발음하던 단어가 발음이 이상하게 안 돼요. 어느 날부터. 그리고 내가 뭔가 내가 생각한 발음을 내려고 했는데 네. 혀가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게 나온 증상이었는데 예. 저희 집안도 뇌졸중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세요. 친가 쪽, 외가 쪽 다. 오. 예, 저희 할아버님도 중풍이 오셔서 돌아가셨고요. 네. 저희 외할아버님도 중풍이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풍이라는 병에 대해서 네.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주의하는 편인데 네.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어. 친가 외가 다 지금 제가 그 컨디션 안 좋을 때 네. 이렇게 발음이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발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발음이 안 되거나 네네. 혀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저 말고도 네.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술을 안 먹었는데도 이렇게 발음이 뭐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말이 잘 안 되는 분들 갑자기 이유 없이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혀가 뭔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경우 네. 그게 생기는 분들은 뇌졸중을 조심해야 되는 군에 속합니다. 자, 원장님 또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정신이 저는 번쩍 갑자기 예.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말을 네. 발음을 정확하게 똑바로 계속 나이가 들면서 한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저희도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게 네네네. 저희 건강을 위해서도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거 하다 보면은 저희가 컨디션 안 좋으면 발음 이렇게 막 꼬이거나 네. 어눌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몸 관리해야 된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아하. 근데 방송 안 하면은 네. 그걸 느낄 일이 좀 없어져요. 그렇죠.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네. 이 방송이 김세원 아나운서님하고 저를 위해서도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예. 왜냐하면 방송에서 말을 또렷또렷 발음을 정확하게 네. 하기 위한 그 컨디션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뇌졸중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네. 뇌졸중 예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청취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발음을 똑바로 하는지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자, 뇌졸중 증상 세 번째인데요. 시각 장애 증상입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인데요. 네, 시력에도 영향을 줘요. 네. 뇌졸중이 발생하면요, 눈이 한쪽으로 안 보이거나 복시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복시. 두 개로 보인다. 두 개로. 예. 근데 이게 뇌졸중이 발병하면 이게 눈에 이상이 와야 되는데 평상시에요. 뇌졸중이 오지 않은 분인데 네. 물체가 막 두 개로 겹쳐 보인다든지 한쪽 눈이 안 보인다든지 하는 분들은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네. 뇌졸중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눈의 시각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예. 이런 것도 있어요. 눈 크기가 짝짝이신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해당해요.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좌우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좀 해당돼요. 눈의 좌우 시력과 시각이 네.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의 좌우 아까 첫 번째 네. 뇌졸중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힘이 없는 거. 네. 눈도 마찬가지예요. 시력이 한쪽만 너무 약하거나 그런 분들도 아니면 눈꺼풀 움직이는 게 좌우가 차이가 난다든지 네. 눈의 높이가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분들도 뇌졸중 아하.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뇌졸중 증상의 네 번째인데요. 어지럼증입니다. 걸을 때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운 경우인데요. 예. 이 어지러운 거요. 네. 저도 컨디션 안 좋으면 이게 어지러운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운동해주고 예. 조금 쉬면서
몸 관리를 해야지 그 어지럼증에서 벗어나는데 어지럼증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네. 동의보감에서도 어지러운 게 지속되면은 중풍의 시초다. 아. 뇌졸중의 시초라 그랬어요. 예. 어지럼증은 곧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요. 똑바로 안 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일직선이 있으면은 선이 있으면 그 선을 내가 따라서 쭉 일자로 걸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선을 똑바로 못 걷는 분들이 있어요. 어허. 어지러워서 못 걷는 경우도 있고 몸이 그 선 위를 중심을 못 잡는 분들도 있어요. 네. 내가 만약에 일직선으로 걷는 게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뇌졸중을 조심해야 되고요. 예. 자주 어지럽다. 그리고 걸을 때 어지러워서 비틀거리게 되거나 휘청거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들 역시 뇌졸중을 조심해야 됩니다. 뇌에서 중심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몸의 균형을 못 잡는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뇌졸중 위험. 자, 5번째인데요. 심한 두통 증상입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예, 뇌졸중이 발병하면은 그러니까 어지러워지고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져요. 네. 그런데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갑자기 어떤 폭발적인 두통이 나타나거나 극심한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까 어지러움증도 머리의 증상이잖아요. 편두통도 머리의 증상인데 아하. 이 머리의 극심한 두통이 반복되신 분들은 네네.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편두통 특히 네.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뇌졸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참 머리 쪽의 증상이거든요. 네. 어지럼증이나 두통. 그리고 이제 미국 뇌졸중 학회에서 패스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오. FAST. 요거 예. 한번 읽어봐 주시죠. 패스트 캠페인. 이 보니까 이 앞에 이니셜만 따서 만든 건데 F는 페이스. 예. 웃을 때 얼굴 좌우 모양이 다른가라고요. 이거 보세요. 네. 그죠? 뇌졸중 학회에서 미국 뇌졸중 학회에서 패스트 캠페인 네네. 패스트의 F부터인데 페이스 얼굴. 웃을 때 얼굴 모양의 좌우가 다른가? 네네네. 뇌졸중이 발병하면요. 예. 얼굴이 안면 비대칭이 생겨버려요. 아하. 웃을 때 얼굴의 좌우 모양이 달라져요. 네. 안면 비대칭이 생겨요. 아. 그러니까 뇌졸중이 발병하면 안면 비대칭이 생기는데 네네. 발병하기 전에 얼굴의 좌우가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하게. 예. 좌우 비대칭이 심한 분들. 웃을 때 얼굴의 좌우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앞에 딱 보고 웃어봤을 때 네. 안면 비대칭이 만약에 좀 심하다. 그런 분들은 각별히 뇌졸중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웃을 때 얼굴, 입 모양, 얼굴 좌우 비교해보고 가만히 있을 때 얼굴도 거울을 봤을 때 사진 찍었을 때 좌우가 안면 비대칭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 분들은 뇌졸중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뇌졸중이 발병했을 때 나타난 증상은 뇌졸중 발병 전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발병 전에 나타났을 때는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방송 내용이 지금 그건데 그렇군요. 예, 특히 좌우 몸에 비대칭이 있거나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뇌졸중 발병 증상이라는 거예요. 위험군에 속한다는 거죠. 네. A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A인데요. arms. 그러니까 한쪽 팔다리 힘이 약해지는가? 앞서 말씀해 주신 그쵸. 대로. 네. 미국 뇌졸중 학회에서도 한쪽 팔다리 힘이 약해지는가?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쪽 팔다리 힘이 약한 분들, 네. 뇌졸중이 없는데 한쪽 팔다리 힘이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뇌졸중을. 그다음에 S로 넘어가죠. 자, S는 스피치인데요. 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말이 잘 나오지 않는가 이거거든요. 말이 아까 어눌하게 나오는 거, 네. 그리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거 네. 말씀드렸죠. 혀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꼬이거나 어눌해지면서 발음이 잘 안 되는 분들. 예. 내가 지금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그게 자꾸 반복되고 자주 나온다? 조심해야 돼요. 뇌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뇌졸중이 발병하면 말이 어눌해지는데 발병하기 전에 어눌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패스트에서 T로 넘어가죠. 자, T는 타임인데요. 위 증상 중 한 가지라도 나오면 응급 치료를 좀 받아볼 시간이다. 예. 이런 의미인데요. 지금 뇌경색이 와서 만약에 뇌출혈이 오거나 했을 때 2-3시간 내로 빨리 응급치료를 받아야지 회복이 그래도 빨리 된다는 예. 그런 캠페인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예. 자, 여기서 이렇게 패스트라고 해서 쭉 알아봤는데 사실 이제 얼굴을 대칭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네. 몸의 근력도 좌우가 대칭해야 되고 네. 얼굴도 대칭에 가까워야 돼요. 아. 그 대칭이 비대칭 상태로 가면서 네. 문제가 생기는 거고
팔에 다리에 좌우 근력 차이가 심하거나 네. 얼굴에 비대칭 상태가 심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의 아하. 위험군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제가 예전인가요? 그 김연아 선수의 얼굴을 좌우를 비교해 본 걸 봤는데 정말 완벽히 대칭이더라고요. 또 류현진 선수도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야구 선수 중에는 아하. 류현진 선수가 완벽하게 대칭이에요. 네네네. 괴물이죠. 완전히 대칭이면 예. 괴물이군요. 예. 네. 잘 없거든요. 아. 야구 선수들도요. 보면은 앞면이 좌우가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드물어요. 네. 류현진 선수는 사진 네네. 딱딱 좌우 잘라서 겹치면 똑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인터넷에서. 그렇군요.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아. 아마 잘 그렇게 비대칭이 없기 때문에 네네. 몸이 밸런스가 좋아서 예. 메이저리그에서 그래도 계속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뇌졸중이 충분히 누군가에게도 있을 수 있는 병인데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오늘 쭉 말씀드린 증상들을 가지고 네. 계실 때는 그 증상을 해결해야 돼요. 아, 팔에 한쪽이 힘이 없거나 네. 말이 뭐가 혀가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안면 비대칭이거나 네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비만이신 분들은 살을 일단 빼야 돼요. 아, 그리고 혈압이 높은 분들은 고혈압약을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네. 혈압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도 혈압이 정상이 되어야 돼요. 네. 이게요. 고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뇌졸중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아하. 고혈압약을 복용하더라도 뇌졸중은 올 수 있어요. 예. 중요한 건 약으로 혈압을 낮추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스스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날씬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떠냐, 중풍이 안 오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날씬하신 분들도 언제든 중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의 건강 상태를 늘 체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의 좌우 비대칭 상태 체크하고 그리고 한쪽 팔다리 네. 힘이 같은지 말이 항상 또렷하게 잘 되는지 그리고 어지러운지 네. 두통이 있는지 눈의 시력이 좌우 차이가 나는지 눈의 좌우 차이가 심하다면 그걸 또 해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미리 해결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거예요. 네. 뇌졸중은 한 번 오면은 진짜 평생 후회합니다. 아, 안고 살아가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이 100이에요. 네네. 뇌졸중이라는 건. 오늘 방송 내용은 네. 저도 너무나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 아. 지켜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중요한 내용이고 예. 그리고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정말 꼭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정말 심각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재미있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자, 그럼 평소 생활에서 이렇게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방차 같은 게 있나요? 자가용을 잘 이제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27회입니다. 오. 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네. 어쩔 수 없이 자가용 27회를 또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장치가 다 있군요. 네, 이렇게. 장치가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다시 들으시게 하는 네. 장치를 제가 다 심어놓죠. 아하. 네, 자가용 27회. 네. 네,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뽕나무차를 마시자. 아. 뇌졸중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가용 27회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뽕나무 가지, 뽕나무 잎입니다. 또는 뽕나무 가지이기도 하고요. 네. 가지는 상지고요. 잎사귀는 상엽이라고 하는데 아하. 그 뽕나무에 함유된 성분 중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네.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혈압도 내려주기 때문에 뇌졸중, 중풍을 예방해 주는 거고 자가용 27회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만은 몸에 한쪽이 마비되는 중풍이 왔을 때 네. 뽕나무차가 풍을 치료해준다고 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풍에 대한 예방 목적 또는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된 한약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뇌졸중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내가 만약에 팔다리 한쪽 힘이 없다, 얼굴이 좌우 비대칭이다, 네. 어지럽고 두통이 자주 온다, 고혈압이다, 중풍을 예방하고 싶다, 뇌졸중을 예방하고 싶다, 자가용 27회를 꼭 다시 한번 정주행해 주시고 예. 그리고 차는 뽕나무 잎이나 아. 뽕나무 가지차를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마셔봐야겠는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뽕나무 잎차, 뽕나무 가지차 어떻게 좀 섭취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거는 27회를 다시 들으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정말 불친절한 방송이네요. 지금부터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예.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네. 물 300ml에 아하. 뽕나무 가지 또는 뽕나무 잎을 20g 정도 넣고요. 어. 끓여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은 천천히 식혀가면서 마시면 됩니다. 아. 식후에 마시면 제일 좋아요. 네네. 이 뽕나무 가지나 뽕나무 잎차는 식후에 마시면 제일 좋고요. 네. 특히 고혈압이나 비만이신 분들은
하루 종일 이 뽕나무 잎을 티백처럼 만들어가지고요. 하루 종일 계속 뜨거운 물 부어가면서 반복해서 우려내서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처럼 네네. 달궈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예, 뚱뚱하신 분들이나 고혈압이신 분들은 아. 중풍 예방하는데 이만큼 명확하게 기록된 한약재가 없습니다. 자가용 27회입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설명 좀 더 들어야겠는데 하시는 분들 27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건강에 대한 모든 것 김세훈과 류마지게 제가요. 오늘은 얼굴 좌우가 비대칭이면 뇌졸중을 조심하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우리 이제 여기 모여 류마지기 자가용을 들어봐. 자가용은 내 차 내 차가 아냐. 자가 면역질환 사용 설명서 류마지기 뷰차기는 류마티즘 분야 스타 한의사 yeah.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뷰차기가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류마티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이제 100세 시대 불러 장생 원한다면 자가용을 들어봐 yeah. 궁금한 걸 내게 물어봐 yeah. 지금부터 시작해 건강 바이브를 류마지기 자가용 용